자, 이번 시간에는 네른스테식을 이용하는 특별한 예죠. 바로 농도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볼타 전지를 공부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였죠? 표준이든 표준이 아니든 그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두 반반응이 서로 다른 종류의 반반응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연이랑 구리를 가지고 볼타 전지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아연하고 니켈을 가지고 볼타 전지를 만들든가, 하여튼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그 반반응들이 전부 다른 종류였는데,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반반응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볼타 전지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여기 지금 니켈 반전지, 또 여기 니켈 반전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안 흐를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전류가 흐릅니다. 자, 다만 표준 상태일 때는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얘네들의 농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농도가 한쪽은 진하고요, 한쪽은 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용매나 용질이 이동을 해가지고 두 농도가 똑같게 유지가 되겠죠? 평형 상태에서는 두 농도가 똑같아집니다. 자, 결국 뭔가요? 지금 농도 차이가 있는 이 개는 평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 개는 평형에 자발적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그 개는 주위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농도 전지라는 것은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자유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지금 농도 전지의 예가 있는데요. 둘 다 니켈 반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니켈 금속의 니켈 이온, 니켈 이온의 니켈 금속입니다. 자, 근데 두 전극이 다른 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 니켈 이온의 농도가 달라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고요. 여기는 1몰농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선 볼타 전지를 만들면요. 여기서 전자가 자발적으로 일로 흘러가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0.088V입니다. 자, 여기서 왜 전자가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역시 네른스테식을 이용하면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두 비커의 니켈 이온 농도가 똑같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 전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밖에 안 되니까 아연 금속이 녹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진하니까 아연 이온이 석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평형에 도달해 가지고 양쪽 비커의 니켈 이온 농도가 똑같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 전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연이 녹아 나오니까 산화 양극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이쪽 전극에서는 니켈 이온이 석출이 되죠. 전자를 받은 거니까 환원 음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똑같은 종류의 반전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전자가 자발적으로 흐르는 이런 기전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거를 농도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묽은 용액은 산화 양극으로 작용하고요. 진한 용액 쪽은 환원 음극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농도 전지에서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측정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네른스테식을 이용을 하는 거겠죠. 자, 네른스테식 E는 E0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구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E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E0는 뭡니까? 얘가 표준 상태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볼타 전지가. 표준 상태라면은 순수한 고체의 1몰 농도, 또 1몰 농도의 순수한 고체죠. 이때는 양쪽 비커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전자가 당연히 안 흐르죠. 기전력은 0V입니다. 평형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농도 전지에서의 표준 전지 전위는 0V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른스트의 이제 뒤에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은 이 전체 반응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N 값도 알고 Q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전체 산화 환원 반응 균형식은 뭘까요? 자, 산화 양극에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켈 금속이 녹죠. 니켈이 니켈 2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전자로 나눠집니다. 환원 음극에서는 반대 반응이 일어나죠.
니켈 2 플러스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선 니켈 금속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에퀴오스나 솔리드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로 두 식을 합쳐버리면 그냥 완전히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니켈 2 플러스가 서로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원래 농도가 얼마인가요? 바로 얘가 니켈 2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3승 몰 농도인 거예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에 니켈 2 플러스 농도가 10의 3승 몰 농도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환원 음극으로 작용하는 이쪽 전극에서는 니켈 2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얼마예요? 1몰 농도죠. 요게 바로 1몰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식을 쓰면은 상쇄될 것 같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이온 농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식이 완전히 상쇄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니켈 금속들은 완전히 상쇄가 되는 겁니다. 니켈 전극이 크든 작든 평형식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죠. N은 뭡니까? 지금 이 산화 환원 반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자의 개수니까 얘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 균형 반응식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건 Q인데요. Q는 뭘까요? Q. 우리가 이 전체 반응식에서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식을 더하면요. 니켈 없어지고 전자 없어져가지고 결국은 좌변에는 니켈 2 플러스 1몰 농도만 남고요. 우변에는 니켈 2 플러스 10의 3승 몰 농도만 남습니다. 식 자체는 이상하지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식에 대한 Q값 뭐예요? 니켈 2 플러스 농도분의 또 역시 니켈 2 플러스 농도죠. 근데 얘는 1몰 농도, 1몰 농도고요. 얘가 10의 3승 몰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Q는 10의 3승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10의 3승.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없어져서 플러스 됩니다. 자, 그럼 결국 2는 2분의 0.0592 곱하기 3V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요걸 계산해 보면요. 0.0888V가 나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네른스트식을 이용해서 농도 전지의 정확한 기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보면은요. 결국 이 농도 전지의 기전력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이 두 비커 사이의 농도 차이죠. 농도 차이가 같아지기 위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 이 농도 전지에서 이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값은 우리가 네른스트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도 전지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농도가 묽은 전극은 산화 양극으로 작용하고 농도가 진한 전극은 환원 음극으로 작용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반응식만 쓸 수가 있으면은 네른스틱에 적용하는 요 N 값하고 Q 값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농도 전지에서의 Q 값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관찰해보면요. 결국은 다 상쇄되고 양 비커 사이의 농도의 비죠. 그리고 그 농도 전지에서 양수의 기전력이 측정되려면은 Q가 1보다 더 작아야 되고요. 진한 용액의 농도가 분모, 묽은 용액의 농도가 분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이 농도 전지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예요. 자, 농도 전지가 뭐였어요? 이 농도 차이가 갖는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이의를 얻는 장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전구도 켜고 모터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ATP를 합성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ATP를 합성하나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도요. 구획 사이의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차이가 갖는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을 합니다. 그 농도 차이를 만드는 에너지는 또 어디서 왔어요? 전자 전달계에서 왔죠. 그 전자 전달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자유에너지는 또 어디서 왔어요? 바로 NAD,
H에 있는 수소가 산소로 가서요, 물이 만들어지는 이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될 때의 자유에너지 변화, 바로 그걸 이용해서 전자전달계를 작동을 시키고, 그 전자전달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구획 사이의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ATP를 최종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NADH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요거는 해당 과정이나 아니면 TCA 사이클을 돌려서 우리가 얻어낸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요, 포도당이나 음식물을 분해를 하죠. 그래서 해당 과정이나 TCA 사이클을 돌리면요, 그 과정에서 NADH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소는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바로 강한 환원제인 거죠. 그리고 산소는 강한 산화제예요. 그럼 전자는 자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요 과정이 전자 전달계인 거죠. 이 NADH에 있는 수소가 O2로 전해져서 물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전자 전달계입니다. 그 산화 환원 반응 동안의 델타 G는요, 결국 요 두 구획 사이의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를 만들고요, 그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더 진하고요, 여기는 더 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는 pH가 낮고요, 매트릭스는 pH가 더 높습니다. 수소이온은 자발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요 부분을 확대하면 요 그림이 되는데요, 여기가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고요, 이쪽이 매트릭스입니다. 그럼 수소이온은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자유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이 효소가 ATP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엽록체도 거의 비슷하죠. 엽록체도 여기 안에는 H+의 농도가 진하고요, 요 바깥에는 묵습니다. 자발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엽록체도 역시 ATP를 합성을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은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농도전지나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입니다. 자, 얘네들 외에도요, 뉴런에서 신경 전달이 일어나죠. 이 신경 전달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도 우리가 이 농도전지의 원리로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일반화학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일반화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과목의 내용도요, 우리가 더 쉽게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기화학에 남아있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